만약 누군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브랜드로 표현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것은 롤렉스일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브랜드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견고해 보이던 명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금 롤렉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려면 시계업계 전체를 뒤바꾼 과거의 충격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쿼츠 혁명은 스위스 전통 시계 산업에 거의 치명타를 가했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정확하고 저렴한 쿼츠 시계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백 년 동안 시계 제작의 중심지였던 스위스는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당시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들의 90% 이상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변화였어요. 그들이 수세기에 걸쳐 완성해온 정밀한 기계식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쿼츠 쇼크라고 불리는 시계 산업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2015년 또 다른 파괴적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애플워치였죠.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애플이 판매한 스마트워치는 무려 3,200만 대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위스 전체 시계 브랜드들의 판매량이 2,100만 대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였죠. 애플은 시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시계는 시간만 보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관리, 통신, 엔터테인먼트까지 담당하는 종합 웨어러블 기기가 된 거예요. 이런 디지털 쓰나미 앞에서 대부분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중저가 시장을 겨냥했던 브랜드들은 스마트워치의 기능성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죠. 스와치 그룹 같은 거대 기업도 생존을 위한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티소, 태그오이어 같은 유명 브랜드들도 매출 급감에 시달리며 브랜드 재정립을 위한 고민에 빠져야 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롤렉스만은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기능성 시계 시장이 스마트워치로 재편되면서 전통 기계식 시계의 투자 가치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롤렉스는 고급 기계식 시계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됐죠. 마치 디지털 시대의 역설처럼 가장 아날로그적인 제품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롤렉스는 일반적인 소비재를 넘어 배불런 재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배불런 재화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특별한 상품을 말하죠. 2017년 이후 롤렉스 중고시장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토나 같은 인기 모델은 정가 대비 200에서 300%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롤렉스를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처로 여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롤렉스로 대체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집단적 믿음이 훗날 극적인 몰락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뜨거웠던 열풍도 언젠가는 식기 마련이죠. 2022년 봄을 기점으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롤렉스의 가격 상승세는 급격한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와치 차트라는 시장 분석 업체의 데이터에 따르면 롤렉스 시장 지수는 최고점 대비 약 33%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도 평균 거래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2% 하락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무려 9% 가까이 떨어진 상태죠. 특히 GMT 마스터나 서브마리너 같은 스포츠 모델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에는 구하기 어려워서 웨이팅 리스트에 몇 년씩 기다려야 했던 모델들이 이제는 중고 시장에서 정가 이하로도 거래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하락이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정가와 중고 가격 사이의 괴리 현상이에요. 통상적으로 브랜드가 정식 판매 가격을 올리면 중고 시장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롤렉스는 매년 꾸준히 정가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는 롤렉스 자체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롤렉스를 안전한 투자처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견고했던 신뢰는 왜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 답은 경제적 요인을 넘어선 기술적, 구조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혁명 때문이죠. 과거의 조잡한 짝퉁 시계들은 이제 잊어도 됩니다. 현재 시장에 나오는 슈퍼클론이라 불리는 제품들은 원본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거든요. 세라믹 베젤의 색상 매칭부터 시작해서 사용 소재, 심지어 시계의 핵심인 무브먼트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관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롤렉스의 제조 공정까지 역설계해서 재현하고 있어요. 904L 스틸이라는 롤렉스만의 특수 강제부터 시작해서 크라운에 감기는 느낌, 심지어 브레이슬릿의 무게감까지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유튜브에서 시계 전문가들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려다 당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무게감이나 크라운 조작감, 브레이슬릿의 마감 상태 등 기존의 진품만의 특징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요소들이 기술 발전 앞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고품질 복제품들이 원본 가격의 1~2%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 광둥성 일대에서는 이미 완전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전문가도 속을 정도라는 사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롤렉스 코리아 논란은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한 고객이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70년 된 빈티지 롤렉스를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 맡겼는데 담당자가 다이얼이 가품이라며 고가의 부품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의심을 품은 고객이 스위스 본사에 직접 문의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진품이 맞다고 말을 바꿨어요. 문제는 수리 과정에서 다이얼의 레터링이 훼손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비스 센터는 잉크가 자연스럽게 증발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고 심지어 고객에게 합의금과 함께 비밀 유지 계약을 제안하기까지 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서비스 실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롤렉스의 공식 전문가들조차 자사 제품의 진위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 시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중고 시장 전체의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됐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문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품 위조품 중 롤렉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각된 것만 이 정도라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길에서 만나는 롤렉스 중 상당수가 가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죠. 특히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진품 감정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럭셔리 브랜드들이 보통 택하는 전략은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롤렉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어요. 스위스 빌 지역에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거대한 신규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이 공장이 완성되면 연간 생산량을 기존 100만 개에서 160만 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설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왜 시장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려는 걸까요? 이는 수십 년간 브랜드 가치의 핵심이었던 희소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희생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죠. 럭셔리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갖고 싶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롤렉스가 이 철칙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롤렉스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롤렉스 인증 중고 프로그램이에요. 본사가 직접 중고 시계의 진품 여부를 보증해주겠다는 취지죠. 언뜻 보기에는 소비자를 위한 좋은 서비스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의도가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중고 시계들은 기존 시장 가격보다 30%에서 100% 가까이 높게 책정돼 있어요. 지금까지 중고 딜러들이 가져가던 프리미엄을 본사가 직접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죠.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진품에 대한 확신을 얻는 대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롤렉스가 갖는 우위는 거의 없습니다. 정확도만 놓고 보면 몇만 원짜리 쿼츠 시계가 훨씬 정밀하죠. 유지비용 면에서도 쿼츠는 배터리만 갈면 되지만 기계식 시계는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이 드는 오버홀을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으로 따지면 스마트워치가 압도적으로 앞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롤렉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순전히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결국 롤렉스의 가치는 순전히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럭셔리 산업의 핵심이자 동시에 취약점이기도 해요. 그들이 파는 건 제품이 아니라 꿈이고 환상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를 럭셔리 프레이밍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엄 가격 설정, 제한적 유통, 전통과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럭셔리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목표는 소비자에게 상류층 소속감과 신분 상승의 환상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은 언제나 현실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그런데 이런 환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에 터졌어요. 2024년 패션하우스 디올에서 벌어진 스캔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 조사 결과 매장에서 400만 원에 팔리는 디올 핸드백이 불법 이민자들을 착취하는 중국계 하청업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실제 제조 원가는 5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럭셔리 브랜드들의 실체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소비자들의 인식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보다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속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과시 욕구를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브랜드 자체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실용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롤렉스는 아버지 세대의 성공 상징일 뿐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하자면 롤렉스는 지금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몰아치는 완벽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진품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진 가품들과 자체적인 서비스 실패로 인한 신뢰의 위기, 대량 생산 전환으로 인한 희소성의 위기, 그리고 럭셔리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회의적 시각이 그것이죠. 이것이 롤렉스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무적 신화의 시대는 확실히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롤렉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쟁과 기술 변화,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라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롤렉스도 깨닫게 된 셈이죠. 앞으로 롤렉스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결국 시대의 변화에 굴복하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롤렉스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이에요.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이웃해 주셔서 감사합니다.